AI 설치로 인해서 그 트래픽 드랍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총 판매 금액이나 매출은 증가한 사례도 많다라고 해요. 그 AI 검색 트레이닝을 하는 업체에 3개월 동안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급도 $35 줘가지고 꽤 쏠쏠했어요. 그냥 심심할 때마다 들어가서 우리 고객사부터 추천해주라고 이렇게 가스라이팅 엄청 해요, 사실. 이 검색 엔진과 LMM 서비스들은 우리가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는가, 소비자들은 우리 서비스에 와서 만족하고 있는가, AI나 아니면 SEO나 LMM 서비스는 소비자 우선이고 소비자들의 질문에 응답을 하고 있는가를 보시면은 SEO의 거의 모든 거를 하고 계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직접 검색하기보단 AI가 정보를 찾아 요약해주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죠? 이러한 AI 시대에서 SEO 전략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마켓피디아 이준석 대표님과 함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랜만에 뵙네요. 대표님, 요즘은 사람들이 직접 검색하는 것보다 AI가 좀 추천해주거나 아니면 요약해주는 정보를 먼저 접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이런 흐름 속에서 SEO가 차지하는 역할도 많이 바뀌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AI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그런 글로벌에서 유명한 툴들의 기업 블로그의 검색 유입이 50%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사람들이 이제 직접 사이트에 들어와서 정보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요약된 정보를 파악하는 게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읽어서 답변하는 정보 또한, 그러니까 AI가 참고해서 읽는 정보 또한 SEO의 영역이기 때문에 SEO는 어려워졌으면 어려워졌지 실제로 절대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AI 설치로 인해서 그 트래픽 드랍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CTR이나 전환은 높아져서 AI를 통해서 요약된 정보를 보고 들어온 소비자들의 전환이 높아져서 오히려 총 판매 금액이나 매출은 증가한 사례도 많다라고 해요. 특히 이제 한국은 AI 검색의 도입이 해외보다 늦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미국의 경우나 영미권의 경우에는 지금 구글에 검색하시면 한국어의 경우에는 가끔씩만 이제 AI 오버뷰 답변이 떠요. 근데 영미권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오버뷰가 거의 모든 쿼리에다가 답변을 하고 있는 추세래요. 아, AI가 알아서 답변을 해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단순히 검색에 노출되는 것보다 AI가 요약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이런 걸 구성을 하는 정보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AI가 선호하는 웹페이지 구조나 콘텐츠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할까요? 이게 재밌는 게 제가 그 경영학에서 마케팅과 동시에 AI를 함께 복수 전공을 했거든요. 역시 유능하신 분들은 다르시군요. 근데 저도 맨 처음 SEO를 업으로 삼고 있으니까 AI, LMM 서비스들이 어떤 정보를 가져가서 답변을 할까가 궁금했어요. 실제로 그 AI 검색 트레이닝을 하는 업체에 3개월 동안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했거든요. 아, 궁금해서 어떻게 하나요? 네, 이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얘네가 답변을 할까. 근데 재밌는 게 거기가 시급도 $35 줘가지고 5만 원씩 주거든요, 시급. 꽤 쏠쏠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핵심은 여전한데 결국 지금 현재 네이버나 구글에 상위 노출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LMM들도 어떠한 정보를 요약해서 답할 때 GPT나 뭐 제미나이 같은 거에 검색을 했을 때 지금 검색 중입니다. 어떤 키워드로 검색 중입니다가 이렇게 또롱 뜨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팝업으로. 그럼 걔네가 지금 어떤 정보를 참고하고 있냐면은 해당 검색어에 최상단에 뜨고 있는 글들을 훑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 검색이 도입되더라도 우리 서비스가 레퍼런스사로서 첫 번째에 노출이 되려면은 클래식하게 가장 검색어 상위 노출을 신경 쓰셔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두 가지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 LMM 서비스에다가 어떤 부분을 물어봤을 때 LMM 서비스는 해당 정보를 문장으로 바꿔서 질문 형식으로 검색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뜻은 즉슨 LMM은 질의응답형 컨텐츠를 많이 활용을 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면은 우리 서비스 혹은 우리의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단순히 우리가 나열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특정 부분에선 어떤 답변이 올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제품에 대해서는 어떤 질의응답이 생기는지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제공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정보인데요. 바로 구조화된 그 페이지의 정보가 가장 중요해졌어요. 구조화된 정보라 하면 뭘 뜻하냐면요. 저희가 전편에서 스키마 마크업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이 페이지가 단순히
UI적으로 예쁜 게 아니라 이 페이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코드로서 AI 이 보트에게 제공하는 게 중요해졌어요. 그 스키마 마크업 부분은 좀 이따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상세한 부분을 알고 싶으시다면 1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빠뜨릴 뻔했는데 구조화 정보 말고도 하나 브랜드의 권위가 중요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브랜드일수록 그리고 인터넷에서 많이 언급이 되면 될수록 해당 브랜드를 AI가 추천할 확률이 높은 거죠. 예를 들어서 특정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신데 칫솔 브랜드라고 해볼게요. 오랄비나 아니면 치약의 경우는 2080이 유명한데 AI에게 요즘 치약 뭐가 좋아? 라고 했을 때 만약 가장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2080이나 주겸 치약이 모든 용도별로 치약을 갖고 있다면 가장 유명한 브랜드부터 추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브랜드 어워니스, 브랜드 인지도를 온라인상에서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팁이 있는데 단순히 이제 사이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틱톡 영상이나 인스타그램 릴스도 그 브랜드 어워니스에 도움이 돼요. 검색 엔진들이 단순히 웹페이지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SNS 정보들도 요새 가져가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항상 브랜드를 운영하실 때 멀티 채널을 활용하시는 거를 요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AI가 정보를 읽고 요약하는 과정에서 구조화된 데이터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AI는 왜 이런 형식을 더 선호로 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AI를 전공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서비스로 사용하는 그런 팬시한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건 아니더라도 데이터 분석을 엄청 많이 배웠거든요. 그리고 AI도 결국 대용량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데이터를 AI에게 제공할 때 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을 진행할 때도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읽지 않으면 전체 데이터를 읽지 못하고 컴퓨터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챗GPT나 뭐 다른 제미나이 사용하실 때 토큰 다 쓰셨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 AI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인데 그 제한된 양을 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웹페이지는 엄청 길어요.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보면 엄청 길잖아요. 하나의 제품을 판매한다고 할 때. 그럼 해당 상세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이제 LMM 서비스에게 제공할 때 그거를 전체 이미지에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비스, 우리 제품의 핵심은 이만큼이야 라고 코드로 요약해서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구조화시켜서 준다라고 표현한 거고 그거를 스키마 마크업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거 들으니까 조금 궁금해지는 게 상세 페이지가 막 이렇게 길잖아요. 근데 AI들은 이미지 안에 있는 텍스트들을 다 읽지 못할 텐데 그럼 그거를 이제 스키마 같은 걸로 작업을 해 놓으면은 읽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인 건가요? 그것도 일부분 맞는 말이고요. 상세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스키마로 어느 정도 제공을 해야 되고요. 제가 그 예시 이미지를 준비했는데 한번 봐보시겠어요? 보통 이제 이 상세 페이지 일부분인데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는 이미지의 알트 텍스트, 그러니까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를 넣어서 어느 정도 보완도 할 수가 있어요. 알트 텍스트는 뭐냐? 온라인상에서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적는 부분인데 알트 태그라고 이게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이거든요. 근데 검색 엔진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글 검색에 마켓피디아 고객사라고 검색하시면은 저희 고객사 목록들이 이미지로 뜰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 알트 텍스트를 넣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는 정보들을 코드로서 많이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기획 단계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보시면은 저희 고객사가 될 뻔했던 기업의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보시면은 사이즈 표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사이즈 표를 코드로 설명한 게 나와 있어요. 그럼 단순히 대부분의 의류 패션 브랜드들을 보면은 이런 사이즈 표나 사이즈 설명이 이미지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없고 이것만 있다. 이 코드, 이거는 이 이미지를, 이 표를 코드로 구성했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고 사실 이 코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이미지만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알트 텍스트 없이. 그렇다면은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고려하고 있을 때 내가 온라인으로 시킨 건데 사이즈가 궁금해서 사이즈, 팁 이런 걸 검색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무신사는 검색이 되겠지만 왼쪽처럼 만들어진 앤더슨 벨 자사몰은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결국 트래픽이 무신사나 지그재그 이런 걸 해놓은 개발 친화적인 기업으로 몰릴 테고 자사몰들은 여기서 트래픽이 결국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함께 아까 1편에서 보여드렸던 스키마 마크업을 통해서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리치풀니스하게 제공을 하면은
상세 페이지가 더 상단에 노출될 확률이 커질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AI에게 이미지를 좀 확실하게 읽을 수 있도록 코드를 잘 심어야 되는 것도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이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검색 엔진이 봤을 때 이 왼쪽 사이트는 아무것도 없는 사이트예요. 그냥 허연 비어있는 심지어 알트 텍스트도 없다? 이 상세 페이지는 아무 정보도 없는 사이트예요. 근데 이렇게 사이즈에 대한 정보가 표로 나와요. 검색 엔진은 이런 코드를 읽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있으면은 이 제품에 이렇게 다채로운 정보가 있구나 라고 하고 너네 잘 만든 사이트야. 너네 내가 올려줄게. 너네 내가 밀어줄게 라고 푸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 SEO를 설계할 때 AI를 겨냥해서 예전보다 더 중점적으로 보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엄청 많이 고려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트래픽 이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을 거예요. 마케터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다면은 요새 GA4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 툴에 막 GPT나 클러드나 그런 서비스들이 페이지에 방문하시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커머스를 중점으로 SEO를 하니까 실제로 나오는 AI 에이전트를 빠르게 써봐서 어떤 경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경로로 얘네가 페이지를 탐구하는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거 설계를 하실 때 직접 많이 써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AI 데이터 라벨링 기업에서 알바도 하면서 어떻게 페이지를 참고하고 있나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AI 전공이다 보니까, 그리고 똑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똑소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검색 서비스가 어떻게 구축이 될 것인가, 아니면 AI 정보가 어떻게 AI 서비스들이 어떻게 이커머스 데이터들을 취합하는가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AI 시대를 맞이해서 SEO를 했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 작업들이 좀 있을까요? 기초적인 키워드는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저한테 가장 우선순위는 명확한 것 같아요. 페이지 전체에 스키마 마크업을 통해서 코드로 해당 페이지들에 대한 정보를 검색 엔진에게 제공하는 거고, 프로덕트 스키마뿐만 아니라 FAQ, 로컬, 레시피, 오거나이제이션 다 모든 정보의 스키마를 될 수 있는 한은 가장 많이 넣을 것 같아요. 그리고 AI 툴이 어떤 업체와 협력하게 되는지를 좀 눈여겨볼 것 같은데, 그래서 GPT가 아마존과 바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제미나이가 쿠팡과 바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곳에 연결된다면 구글 관련 제품에는 제미나이가 자동으로 탑재될 테니까 안드로이드로 쇼핑을 하는 시대가 오면 안드로이드는 그냥 쿠팡 제품만 추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자사몰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쿠팡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AI와 어떤 툴들이 연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연동되고 있지 않다면은 직접 우리가 빠르게 그런 MCP와 같이 요즘 핫한 스택들을 써서 우리 서비스와 바로 AI 챗을 연결시킬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똑소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했던 게 GPT랑 연결해서 바로 추천할 수 있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고객사 KT 기프티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GPT스를 만들어서 직원들 선물을 뭘 사줘야 될지 모를 때 챗봇으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작업까지 하냐면 테스트를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데, SEO를 통해서 저희 고객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심심할 때마다 들어가서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이것부터 우리 고객사부터 추천해주라고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엄청 해요, 사실. 그럼 그렇게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도 영향을 받나요? 아니죠. 이게 순전히 가설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1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검색 엔진은 천재들이 모여서 만들고 있는 거고 AI도 똑같아요. 천재들이 모여서 만들고 있는 거고 우리 같은 일개인들은 단순히 가설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김소월 시인의 시 한 편에도 수백 개, 수천 개의 논문이 나오는 것처럼 AI에 대한 검색 엔진 최적화도 사실 우리가 수많은 가설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레슨런을 바탕으로 결과치를 뽑아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작업들을 많이 해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늘어나시게 될 거고, 그리고 그런 시간을 할 여력이 기업 자체에 없으시다? 그럼 저희한테 오시면 이렇게 쉬는 시간까지 AI랑 노는 저에게 SEO를 맡겨보실 수 있습니다. AI 가스라이팅까지 직접 해주시는 우리 대표님이신 것 같은데, 그럼 이 말씀 자체가 이제 기존의 키워드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서 AI가 좀 쉽게 이해해줄 수 있는 구조를 중심으로 SEO 전략을 짜야 한다라는 말로 들리는데, 이런 관점으로 봐야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으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첫 번째로 AI 친화적 구조를 설계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요새 실수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기업 블로그 글을 작성한다고 할 때 AI로 통으로 글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냥 복붙. 맞아요. 아이디어 정도만 던져놓고 이거
관련해서 글을 써줘라고 말을 한다든지. 근데 저는 이게 사람들의 그 생각하는 능력도 죽이고 있다라고 하지만 인터넷상에 쓸모없는 정보들을 너무 많이 양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 검색 엔진의 개발자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검색 엔진의 최고 목적은 항상 소비자들에게 완벽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그런 AI를 통해서 제너레이티드 된 콘텐츠들은 결국 그 순위에서 밀려갈 거예요. 그래서 AI를 콘텐츠 혹은 개발하는데 많이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의도나 그 논거들은 항상 페이지 혹은 블로그 글들, 콘텐츠에 항상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 그 AI를 이제 안 쓰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을 텐데, 저도 주변에 보면은 그냥 AI한테 좀 잘 길들여 놔서 대답 자체를 잘 유도를 하면은 사실 사람이 썼는지 아니면은 이게 AI가 썼는지 모르게 그 결과물을 보여줄 때도 있긴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보면 AI를 잘 활용하는 방법만 알면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못 따라갈까요? 근데 이 AI를 전공하면 맨 처음으로 배우는 게 통계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그 확률 통계를 배우신 세대들은 알 거예요. 정규분포라는 개념이 있어요. 주사위 많이 굴리면 3이 가장 이렇게 확률적으로 많이 나온다든지. 근데 뭐 특정 작업들을 무한히 많이 반복하면은 이렇게 평균치의 그래프가 생겨난다. 그리고 가운데 가장 많은 확률적으로 몰려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AI가 결국 그 확률과 통계로 움직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평균치의 답을 내놓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답변을 내놓고 가장 나쁜 답변도 내놓지 않겠지만 가장 좋은 답변도 내놓지 못하는 거죠. 그럼 마케터나 아니면 마케팅 대행사가 다 같이 AI를 쓴다라고 할 때 다 같이 평균 레벨을 쌓을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는 진짜 날카로운 아이디어를 던져서 극단값의 효율을 내는 마케팅 소재와 글들을 만들어낼 것이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물론 쓰면은 시간 줄어들고 효율도 좋고 하죠. 실제로 이런 AI 친화적 구조와 전략을 적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가 있으시다면은 공유 가능하실까요? 너무 많으시죠? 가장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고객사 사례들을 몇 개 가져왔는데요. 저희는 그 국내 1위 업체를 목표로 하는, 그래도 매출이 엄청 큰 중견기업인 우신 피그먼트라는 제조업 회사도 SEO를 담당하고 있어요. 클라이언트 요청사항에 가장 첫 번째로 들어왔던 것이 국내 안료 1위 업체 키워드에 노출되고 싶어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는 구조화된 데이터를 사이트 내에 작성했고,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어제 오기 전에 이걸 캡처한 거거든요. 제미나이에게 아무런 사전 콘텍스추얼한 정보 없이 물어본 건데, 국내 안료 1위 업체를 소개해줘 했을 때 밑에 보시면 저희 고객사인 우신 피그먼트가 국내 1위 기업으로 언급되며, 특히 친환경 수성 액상알륨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뜨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제조업이나 아니 B2B 같은 경우에 나중에 LMM으로 그 벤더사나 바이어사나 아니 고객사나 거래처를 선택하게 될 거란 말이죠. 왜냐면 그 제조업에 대한 데이터는 너무 오픈하게 열려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럴 때 제미나이가 추천해주는 기업이 된다라는 것은 제조업 기업에게 엄청나게 큰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 사례도 준비했는데 한번 준비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했던 건 커버낫인데요. 또 뭐나? 커버낫에서 제가 맨 처음으로 했던 거는 그 고객들 회원가입을 늘리고 자사몰에서 사용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글에 커버낫을 싸게 살 수 있는 곳, 할인받는 곳을 검색했을 때 다른 곳을 다 제껴놓고 밑에 보시면 커버낫 할인받는 곳으로 커버낫 공식 웹사이트를 처음으로 뜨도록 작업을 했어요. 이것 또한 메인 페이지에 구조화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띄워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소비자들이 검색할 만한 거, 아니면 AI에 검색할 만한 작업들에 우리 기업들을 대비해서 거기에 정보를 준비해 놓는 것이 AI를 대비한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대표님이랑 같이 하면은 이렇게 답변을 유도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심지어 이제 제미나이가 구글 쇼핑 아이템까지 추천하게 될 텐데, 이런 준비들을 미리 해놓지 않으면은 딱 AI 검색 시대가 도래했을 때 우리 자사몰로 한 명도 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지금 관리하시는 기업이 있는데 진짜 올가닉 유입이 뚝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이 슬프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AI 시대의 SEO를 고민하는 마케터 분들이나 아니면 브랜드 실무자들에게 대표님이 꼭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검색 엔진과 LMM 서비스들은 결국 궁극적인 목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소비자들의
질문, 소비자들의 쿼리에 대한 최적의 답변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너무나 많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있고, 그리고 이걸 해야 될까? 아니면 이걸 하지 말아야 될까라고 고민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언제나 그 백투더 베이직, 기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타깃하는 키워드에 우리가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답변 제공은 검색 엔진에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가, 소비자들은 우리 서비스에 와서 만족하고 있는가, 우리 서비스에서 그 해당 쿼리로 들어와서 우리 서비스에서 여러 페이지를 방문하는가. 결국 무엇보다 중요한 건 AI나 아니면 SEO나 LMM 서비스는 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소비자 우선이고, 소비자들의 질문에 응답을 하고 있는가를 보시면은 SEO의 거의 모든 거를 하고 계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소중한 이야기 나눠주신 이준석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O는 여전히 강력한 전략이지만 AI 시대에는 그 접근 방식이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는 점, 많은 분들이 같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케팅 전략에 작은 힌트가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만약 저희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